자, 예,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교시를 되게 길게 한 줄 알았더니 35분을 딱 맞춰가지고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30분, 35분 정도 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2교시는 하여간 뭐 그냥 그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교시를 좀 짧게 하기로 했는데 하여간 뭐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자, 저기 저 두음법칙 길라잡이를 보시면은 한국어에서 두음법칙이란 세 가지 종류를 가리킨다. 자, 이제 두음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저희 두음법칙이 어떻게 뭐가 뭘로 바뀌는 건지 혹시 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 길라잡이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첫째, 두음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이군요. 자, 그래서 이게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둘째, 야녀 요윤이가 야여 요유가 되는 현상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야, 녀, 뇨, 뉴니. 즉 이게 이 앞에서 이 야 같은 거는 이야잖아요. 이거는 이어잖아요. 이오, 이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니은이 요게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여, 요유, 이. 이런 식으로 되는 현상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현상이 뭐냐면 랴려, 료르리예요. 자, 요거는 리을은 뭘로 바뀝니까? 자, 일단은 두음 법칙이라는 게 제가 두음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단어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두음이에요. 단어의 제일 앞 그 위치가 그게 두음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제일 앞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단어의 중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단어의 제일 앞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로인이 노인이 되는 것, 그 로인이 그 로자가 노인의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잖아, 저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그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 예, 그 노인으로 이제 발음을 하죠. 리발소가 이발소가 되고, 예, 그런 것들은 다 저기 그 단어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두음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데선 이제 벌어지잖아요. 다른 데선 벌어지잖아요. 남녀 같은 경우에, 예,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여자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음에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남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둘째 음절이잖아요. 둘째 음절이기 때문에 거긴 두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남녀,녀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려 하여간 두음 법칙은 그 단어의 제일 앞에 나오는 법칙이다로 얘기할 수 있고, 자, 일단은 랴려 르르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뀝니까? 이거는 야녀 요윤이가 됐다가,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나요? 요게 야여 요유이로, 야녀요유는 야여유로 바뀐다는 게 이번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야여 요유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두음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가 논리상 요게 지금 세 항을 차지하거든요. 10항, 11항, 12항까지 두음 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게 10항이고 요게 11항이고 12항이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만은 요게 지금 이제 규정이 좀 희한해요. 요게 그래서 요 2번이 요게 10항이에요. 순서가 요게 10항이고 그 다음에 3번이 11항이고 4번이 12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좀 하여간 요 3항 같은 경우는 1항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을 합친 것인데, 예, 그래서 요게 제일 뒤에 나오면 가장 쉽겠습니다만, 예, 순서는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거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예, 요런 내용을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은 표기에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로인으로 적습니까? 노인으로 적습니까? 표기에 반영을 하죠. 노인으로 적죠. 예, 그러니까 두음 법칙은 표기에 반영을 한다는 것, 예, 그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을맞춤법 10항을 보시면 이제 니은, 예, 그 두음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둘째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니은 두음법,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2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제 10항 보시면 한자음 여뇨뉴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그렇게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여자 연세 요소 유대 이토 니토 익명 닉명 이렇게 했을 때 저 뒤로 그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다 그 표기를 앞에 걸로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이제
저기 야녀뇨뉴 니 앞에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이응으로 바뀌는 것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야녀음을 인정한다. 자, 이게 다만 예외들이 다 있는데 그 예외들은 의존명사에 관련된 겁니다. 요건 10항에도 있고 11항에도 12항에도 있어요. 두음법칙엔 다 있는 것인데 의존명사에서는 두음법칙 인정한다 안 한다?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한 두음법칙이 있다 없다? 두음법칙이 없습니다. 의존명사에는 두음법칙이 없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적어준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양과 양중과 연이 있네요. 이런 것들 다 표기에 지금 저기 그 원래 그 발음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의존명사들은 이대로 그냥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양 두냥 할 때 물론 이제 옛날에 그 화폐 단위이기도 했죠. 한양 두냥은 조선시대 그 화폐 단위이기도 했습니다만 요게 그 양이라는 게 또 이제 그 돈 있죠. 그 돈 저기 그 저 금을 세는 단위입니다. 돈이 무슨 2.2g인가 2.6g인가 그게 이제 한 돈인데요. 하여간 그거가 10개 모인 그게 이제 한 양이 되겠죠. 한 양이 되는데 그 한 돈만 해도 지금 현재 가격이 글쎄 뭐 금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2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금 한 양이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큰 이제 단위가 될 수 있겠군요. 그 양중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무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년은 이제 몇 년, 1년, 년 이런 거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표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써준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두음 법칙 적용돼서 적어주지만 의존명사는 적어주지 않는다. 두음 법칙대로 적어주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보시면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 의존명사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녀석, 년, 님, 립 같은 것.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이렇게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바늘 그 실 한 님이 바늘 몇 개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시험 문제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뭐 요즘 막 쓰지도 않는 거 뭐 북어 한 쾌가 도대체 몇 마리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 시험 문제를 위한 문제죠. 그런 문제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뭐 북어 한 쾌 누가 뭐 북어 한 쾌를 삽니까 그냥 북어 한 마리를 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옛날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알 필요 없고요. 아실 필요 없지만 하여간 어쨌든 이게 그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는 것을 그거를 이제 표기에 이제 반영을 한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그 저기 냠냠 이런 거 있죠. 암냠이 맞나요? 냠냠이 맞나요? 그 제가 앞에도 다뤘지만 거기 그 똑딱이나 뭐 그 딱따구리 있죠. 특히 이제 딱따구리가 유명한데 딱다구리입니까? 딱따구리입니까? 딱딱에서 거기다 우리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 첩어나 준첩어 같은 거는 똑같이 적어준다. 그 같은 음절이 반복이 되는 것을 첩어라고 그러고 비슷한 음절이 반복이 되는 것을 준첩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적어준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죠. 배웠기 때문에 그 저기 딱따구리, 딱다구리가 아니라 딱딱에 우리가 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딱따구리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지금 얘기하는 건 냠냠 있죠? 암냠이 아니라 냠냠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첩어는 똑같이 적어준다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냠냠으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두음 법칙을 어긴 예가 되겠네요. 암냠이 아니라 냠냠이 되니까요. 맛있게 냠냠 먹는 것, 냠이 그렇게 먹는 것, 이거를 이제 냠냠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침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남녀, 여가 두 번째 글자에 나오는군요. 당뇨, 결류, 일닉 이런 식으로 다 두 번째 글자에 나오는 것은 두음법칙 적용 안 합니다. 두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음이라는 것은 단어의 첫머리를 두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두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원래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여가 원래 발음인 여인 거예요. 여인데 우리가 여자 할 때는 그 여성 할 때는 그 앞에다가 이제 두음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여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원래는 여가 맞습니다. 여예요 원래. 자, 그 다음에 그 부침 2번 보시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8페이지 이제 보시면 신여성 있죠? 신여성 같은 거는 신 플러스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그 신 같은 게 이제 붙으면은 그게 우리가 발음할 때 신여성 이렇게 발음이 아니라 신여성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신 여성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공연불, 이 공자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공연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연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럴 때도 두음 법칙 적용해 주고요. 그러니까 신이나 공처럼 거기 앞에 보면 이제 한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이런 게 붙을 때는 이렇게 띄어가지고 두음 법칙을 적용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원래 이제 여성이나 연불 같은 경우에 이거 신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 두 번째 음절이죠. 그다음에 그 공연불 같은 경우도 둘째 음절이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두음 법칙을 적용을 안 합니다만 요거는 그 신이나 공 같은 게 붙으면 띄어서 읽기 때문에 띄어서 읽기 때문에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남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 하여간 용례가 이게 지금 그 하여간 지금 제가 성신여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기분 나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9년도에 그러니까 그 저 뭐라 그러죠? 89년도에 그 감수성을 그 성에 관한 감수성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요 용례도 좀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군요. 하여간 예, 남존 여비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글자 두 글자로 묶어가지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거는 이제 그걸로 하죠. 하여간 합성어니까 이럴 때 이제 끊어가지고 또 남존 여비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니까 그 여비 같은 경우가 예,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년도이며 또 신년 플러스 도, 구년 플러스 도로 그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신여성과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신여성 같은 경우에는 신여성인가요? 신여성으로 적죠. 그 다음에 그 신년도 같은 경우는 신연도인가요? 신연도인가요? 신연도로 적습니다. 예. 예. 요거 왜 그 신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라고 적고, 예, 그 다음에 신년 같은 경우는 왜 녀라고 그렇게 적을까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신여성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신 플러스 여성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것이고요. 신년도 같은 경우는 신년 플러스 도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년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요거는 두음 법칙을 둘째 음절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신여성하고 신년도 요거는 다르게 적는다는 것 예,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군요. 예, 이거는 신 플러스 여성이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고 이건 신년 플러스 도기 때문에 요거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임 3번 보시면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그래서 한국여자대학, 예, 그 성신여자대학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요거 이렇게 그 성신여자 성신 띄고 여자 띄고 대학교 이런 식으로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요소 비료회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한요소 비료회사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대한 요소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으니까 이것도 하여간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음의 환경이 아니지만 이렇게 끊어서 읽을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예들이 쭉 아래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제작 연도와 제작 연도가 있네요. 자, 이거는 아예 끊어서 읽네요. 아예 끊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그 연도가 이게 그거예요. 두음의 환경이군요. 그러니까 두음 법칙 적용해가지고 연도라고 그렇게 써주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다만 보시면 몇 년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연 같은 경우에는 의존명사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으니까 몇 년도 그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붙임 1번 보시면 임진년과 임진연이 있네요. 자, 임진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셋째 음절에 나오는 거군요. 셋째 음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두음 법칙 적용할
이유가 없죠. 예, 두음의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부침 2번 보시면 자, 신 플러스 여성이죠. 이렇게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신이나 공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결합을 할 경우에는 끊어서 읽으니까 두음 법칙 적용해준다. 그래서 신여성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고요. 자, 그럼 이제 참고로 보시면 신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거는 신 플러스 연도가 아니라 신년 플러스 도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좀 위로 약간 그 확인 문제 그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시면 자, 연도가 이게 제작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존명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연도로 적어주는 것이고 몇 년도 뭐 2003년도 이렇게 뭐 2021년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 그때는 이거는 그거죠. 두음법칙 적용해줘야 되는 그때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년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요거는 이제 뭐 신년 플러스 도기 때문에 어쨌든 하여간 두 번째 음절이고 예 그다음에 만약 이제 그 신 플러스 연도로 신 빼고 연도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거는 이제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 게 아니군요. 그래서 연도라고 적어줘야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요거는 예, 신년 플러스 도다. 예, 그 신의 연도가 붙은 것이 아니라 신년의 도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는 저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하여간 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년은 둘째 음절이니까요. 그래서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부침 3번 보시면 한국여자대학교 이런 식으로 예, 합성어 예, 끊어서 이렇게 읽을 때 예, 그때도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여자대학교 뒤에 걸로 적은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음 법칙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8페이지 우리 보시면 그 학을 맞춤 10이랑 릴 두음 법칙에 대해서 나오죠. 예,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라려 료류리가 야녀뇨유를 거쳐서 야여요유로 간다는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 11항 보시면 한자음 라려 료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여 예요 유이로 적는다. 중간에 제 단계가 생략이 됐죠. 랴려료류리가 야녀뇨뇨니를 거쳐서 야요유로 간다는 예, 그런 단계가 생략이 됐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데 양심, 량심, 역사, 력사, 예의, 레의, 용공, 유행, 류행, 이발, 리발 이런 식으로 다 앞에 게 예, 이응으로 쓰는 것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랴려류리는 야요요유로 적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의존명사네요.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예외가 많죠. 예, 그래서 면리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 그 의존명사 사용되는 그 리 같은 경우에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침 1번 보시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계량, 설량, 수력, 협력, 사례, 혼례 예, 이런 식으로 그 계량 같은 경우는 량이 예, 원래 이제 양으로 예, 그렇게 두음의 환경에서 양으로 바뀌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거죠. 둘째 음절이니까 예, 두음이 아닙니다. 두음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와룡, 쌍룡, 하류, 금류, 도리, 진리 다 마찬가지고요. 아래 해서 보시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쌍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쌍이 접두사 그러니까 접두사처럼 여겨지는 한자어도 아니고 예, 쌍룡이 보통 이제 하나로 그렇게 단어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쌍룡이라고 쓰기로 했다는 것이죠. 예, 요거 좀 헷갈리죠. 여러분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쌍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쌍용 그리고 쌍용 아파트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거기는 쌍용이라고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89년도에 그거는 틀린 표기로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쌍용이 아니라 쌍룡으로 예, 그거는 이제 둘째 음절이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쌍용이라고 그렇게 적기로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쌍용 아파트, 예, 쌍용 자동차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은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나 그 아파트는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회사의 상호였기 때문에 예, 소급을 시켜서 바꾸지 않았지만 예, 하여간 어쨌든 지금 그 시점에서 보면은 틀린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률은 열률로 적는다. 자, 이거 혹시 요 규정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요 규정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똑똑한 분들이라고 잘 배우신 분이라고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중고수는 된다, 예, 중수 정도는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상당히 그래도 유명한 규정인데요. 하여간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 예, 이어지는 렬률은 예, 둘째 음절이라도 두음법칙 적용해서 열률로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열 같은 경우에 요게 모음 뒤네요. 예, 나의 뒤니까 그래서 나열이라고 적지 않고 나열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분열 이거는 니은 뒤네요. 니은 뒤니까 니은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열률로 적으니까 분열로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열, 선열, 비열 예, 요거 하여간 모음 뒤나 니은 뒤에서 다 이렇게 열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진열, 규율, 그 다음에 선율, 비율, 전율, 실패율, 백분율 이런 식으로. 백분율은 좀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예, 백번율과 시청율. 자, 몇 가지 헷갈리는 예를 이제 보시면은, 예, 나열 같은 경우에, 예, 나열인가요? 나열인가요? 예, 그 다음에 행렬 같은 경우는 행열인가요? 행렬인가요? 이거는 행렬이 되겠네요. 예. 자, 요거, 나열 같은 경우에는 왜 열로 적는지 아시겠죠? 모음 뒤니까 열로 적고 있고요. 행렬 같은 경우는 이응 뒤에요. 이응 뒤에는, 예, 특별히 규칙이 없습니다. 니은 뒤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시청률과 백분율 보겠습니다. 백분율 같은 경우에는, 예, 백분율인가요? 율인가요? 백분율이죠. 예, 요거는 왜냐하면 니은 뒤니까 열율로 적는다에 따라서 예, 율로 이렇게 적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시청률 볼까요? 시청률은 시청률입니까? 시청률입니까? 시청률로 적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응 뒤니까 요 이응 뒤에는 예, 규칙이 없습니다. 이응 뒤에는 그냥 열율로 원래 두음법칙 적용하시고 적는 게 맞아요. 둘째 음절에. 예, 그래서 시청률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헷갈리는 예들, 예, 이런 것들 몇 개 모아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험 문제 단골 문제죠. 시청률, 백분율 이런 거는 예,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보시면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였을 경우에도 부음대로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신립, 예, 최린, 체륜, 하륜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물론 이제 부음대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장군, 예, 신립과 신입 둘 다 맞는 겁니다. 예, 신립장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하여간 임진왜란을 결국에 이제 살려가지고 조선을 이제 살린 사람은 이순신이죠. 그런데 신립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군을 예, 배수의 진을 치고 예, 그러고 이제 조선군을 이제 막 몰살을 당하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참 조선을 이제 공경에 빠뜨렸던 그런 이제 장군인데 예, 하여간 제가 탕금대에 가봤어요. 거기 배수진을 쳤다는 탕금대에 가봤는데 예, 거기가 완전히 뻘이더라고요. 뻘. 그런데 이제 그때 조선은 다 기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뻘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막 전투를 치르지 못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 작전을 좀 잘 짰어야 되는데 하여간 용맹하기만 하고 작전을 잘 못 짜는 예, 그런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하여간 최린, 체륜, 하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외자로 된 그런 이름 같은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쓰는 게 원칙이고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쓰는 예, 그런 것은 허용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은 허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 보시면 두 글자 이름의 경우에는 박린수, 김윤식처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글자 이름 외자일 때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게 예, 허용되고요. 두 글자일 때는 이름이 두 글자일 때는 예, 두음법칙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지 않는 예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받침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공련, 대한교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교조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앞자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머리 글자 말로 그렇게 만든 단어들이 있죠. 예, 이런 단어들이 있을 때 그때 약간 두음 법칙을 예, 적용하지 않고 그냥 왜냐하면 공련, 대한교련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단위로서 그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전경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전국경쟁연합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단어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쓴다. 예, 그렇게 그게
그게 붙임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뒤에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둘째 음절, 셋째 음절이면 도움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붙임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 소리로 그렇게 나더라도 도움 법칙에 따라 적는다. 보시면 이제 예를 보시면 이제 역이용, 연이율, 연력학, 해외여행 이런 식으로 우리 저기 앞부분에도 배웠었죠. 뭐 신여성처럼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 그런 거나 아니면 합성어 여기에서 도움 법칙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이용의 역이라든지 연이율의 연이라든지 연력학의 열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것이고요.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하여간 끊어서 읽는 거죠. 역이용, 연이율, 열역학, 해외 여행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합성어인데 하여간 이런 경우에 도움법칙 적용 끊어서 읽기 때문에 도움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해설 보시면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밀입자 같은 경우는 미입자에 미 플러스 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입자라고 그렇게 써야 요 붙임 4번에 맞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밀입자, 소립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류탄, 이거는 총유탄을 볼 때 이게 수 플러스 유탄이거든요. 그래서 수유탄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수류탄 이러니까 그 앞에 있는 수가 비록 한자어처럼 쓰이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지만 그렇지만 수유탄이라고 적지 않고 수류탄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렴치도 마찬가지예요. 몰 염치를 볼 때 그 염치가 그렇게 끊어가지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두음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파염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파렴치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걸 한 단어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파 플러스 염치가 아니라 그렇게 파렴치가 하나처럼 인식이 돼서 그래서 염치를 그렇게 염치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지금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 번째 음절 이하면 무조건 두음법칙 적용하면 안 되죠. 적용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어나 아니면은 합성어일 때는 그럴 때는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이라도 두음법칙 적용한단 말이에요. 두음법칙 적용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예외의 또 예외는 뭐 파렴치나 밀입자나 소립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긴 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냥 보통 하나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하여간 힘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뭐 밀입자, 뭐 파렴치 이런 거는 시험 문제 꽤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외인데 어쩌면 예외가 됐기 때문에 원칙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여간 첫 번째 음절 아니면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를 이제 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한글 맞춤법이 예외도 어려운데 예외까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 답안 보시면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에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그래서 가연, 구름, 양, 허파숨, 양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양이 지금 붙고 있는데 뭐 연도 붙고 있고요. 근데 연보다는 이제 양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뒤에 또 양하고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양하고 같이 나오는 것은 바로 난입니다. 난, 투고란, 뭐 이런 거 할 때 란이냐, 난이냐. 자, 어떨 때 두음법칙을 적용한 양, 그 다음에 난을 적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요게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양과 란을 적느냐. 요 앞에 요게 이제 고유어나 아니면 외래어하고 결합할 때 양과 난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양과 난을 쓰는 경우에는 요거는 그걸 때, 한자어일 때는 양과 란을 써줍니다. 그래서 요게 뒤에 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항에 나와요. 그런데 요걸 묶어가지고 그렇게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구름 있죠? 구름 같은 경우는 고유어죠? 구름 양입니까? 구름 량입니까? 구름 양이라고 적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적설, 예, 그 눈이 쌓이는 것, 예, 그거는 이제 쌓을 적에 그 다음에 그 눈설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자어거든요. 한자어일 때는 뭐로 적어준다? 량. 그래서 적설량입니까? 적설량입니까? 적설량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가심난 있죠? 가심난. 예, 그 신문에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저 스캔들이나 이런 것, 개인 뭐 그런 걸 이제 적는, 예, 그런 그 유명인들의 그런 저기 그 스캔들 같은 거 적는 가심난 같은 경우에는 가심난입니까? 가심란입니까? 이건 외래어네요. 그러니까 가십난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투고란입니까? 투고난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투고란이 되겠군요. 예, 그리고 우리 과제란입니까? 과제난입니까? 여러분 저희 과제란 만지가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그 거기 과제 거기다 이제 올리시고 예. 근데 과제난입니까? 과제란입니까? 이건 과제란이 맞겠네요. 한자어니까 과제는 그래서 과제란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량, 그 다음에 난라는 요거 한꺼번에 그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름양, 허파숨양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나 허파숨, 숨 같은 경우가 이제 고유어니까 그 뒤에 저기 다 양을 그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붙임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그래서 서울, 여관, 신은 이발관 6666 6666이 아니라 예, 다 그렇게 끊어서 읽으니까 다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 6636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다 끊어서 읽죠. 6636 6636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물론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 6636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다 두음 법칙을 다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이제 56도나 66봉 등은 5666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보는 대로 적는다. 5, 6, 10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5, 6도나 66봉, 5, 6, 10 같은 경우는 이거 한꺼번에 읽어가지고 그래서 한 단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5, 6도 뭔지 아세요? 예, 여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저기 5, 6도는 뭐냐면 어떨 때는 섬이 5개가 되고 어떨 때는 섬이 6개가 되는 게 5, 6도예요. 예, 그게 그 어떨 때 섬이 5개가 되고 어떨 때 섬이 6개가 될까요? 예, 그거 밀물 썰물의 관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섬이 이렇게 볼떡볼떡 5개가 튀어나와 있는데 요 하나만 이렇게 작아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밀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섬이 5개가 되네요. 그렇지만 썰물 때 물이 쭉 빠졌을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섬이 6개가 되네요. 예, 그래서 밀물 썰물에 따라서 섬이 5개가 도 6개가 되는 게 그게 5, 6도인데 예, 그런데 그 저기 거기 보면은 그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여러분 조용필이라는 사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약간 슈퍼스타였는데 예, 그분의 이제 노래 보면은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라는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그 5, 6도라는 게 부산항 앞에 있습니다. 예, 부산 앞에 있어가지고 그 섬이 유명해요. 그 5, 6도 중에는 제일 유명한 섬입니다. 그래서 5, 6도라는 게 마치 이제 그 섬만 가리키는 눕새바람처럼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 그 섬만 가리키는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예, 섬이 5개가 됐다, 6개가 됐다는 걸 모든 걸 다 5, 6도라고 그렇게 부르며 그 5, 6도라는 것은 하여간 그거니까 저기 하나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단어니까 5, 6도 이런 식으로 읽지 않고 5, 6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0페이지 가서 확인 문제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맞는 것을 오피하시오. 자, 다만이 나오네요. 다만 이제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면리, 면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붙임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과 쌍용이 있네요. 자, 이거는 저기 두 번째 음절에서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예, 따라서 쌍용이 맞고요. 그래서 쌍용 자동차, 쌍용 아파트 이건 다 틀린 것이라고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소급을 시키지 않았다 뿐이지 어쨌든 틀린 것이라고 예,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다만 보시면 실패률과 실패율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열률이라고 적지 않고 열율로 적는다라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건 모음 뒤니까 율이라고 적는 게 맞겠군요. 그래서 실패율 뒤에 게 맞고요. 자, 붙임 2번 보시면 신립장군과 신입장군이 있네요. 예, 자,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 신입장군이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성과 이름은 이제 떼어가지고 이름 같은 경우는 두음 법칙 적용합니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입장군이 원래 원칙인데 요 예외적으로 외자일 때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따라서 신립장군도 이제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원칙은 신입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신립장군은 이제 허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 보시면 정려원이 맞습니까? 정여원이 맞습니까?
예, 요거 그 배우 아시죠? 정여원. 이거 정여원이 원래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글자일 경우에는 이름이 두 글자일 때는 두음법칙 적용합니다. 무조건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여원이라고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자, 김래원. 예, 김래원도 그 잘못 적은 거죠. 예, 그 두음법칙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두 글자면 무조건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내원이라고 적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여원, 김내원 그렇게 적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튀어보려고 좀 그래도 배우면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두음 법칙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씁니다만, 예, 실제로는 그거는 지금 한글 맞춤법 입장에서 보면 틀린 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붙임 3번 보시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요걸 줄여가지고 그렇게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지은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이 되니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련이라고 뒤에 걸로 적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붙임 4번 보시겠습니다. 등용문과 등용문이 있네요. 자, 이게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읽혀지냐? 등 플러스 문이냐? 등용 플러스 문이냐? 이제 문제인데, 자, 등용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무슨 거기 저 고시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무슨 학원 같은 데 있으면서 뭐 공무원 고시에 뭐 등용문 이렇게 적혀 있죠. 예, 그래서 등용문이라는 게 뭐냐면 벼슬에 오르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벼슬에 오르면은 저기 용문이 새겨져 있는 그런 조그만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통과를 해야 용이 새겨져 있는 문을 올라가가지고 등산을 해서, 그래서 그걸 통과를 그래야 벼슬길에 오르는, 예, 그런 이제 행사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등용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등용문, 그래서 예, 등 플러스 용문입니까? 등용 플러스 문입니까? 예, 등 플러스 용문이에요. 용문에 오른다라는 뜻이거든요. 등산하듯이 용문에 오른다는 뜻이니까 등 플러스 용문입니다. 용이 새겨져 있는 문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뒤에 두음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용문, 그런 식으로 두음 법칙 적용해서 이렇게 등용문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등용문이 아니라 등용문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게 맞고요. 그래서 등용문이라는 게, 그래서 저 공무원 고시에 뭐 등용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가 이제 용문에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벼슬길에 오르게 해주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험 통과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뭐 그런 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외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등용문 같이 접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데, 미립자 이런 경우에는, 예, 미립자, 소립자, 파렴치 같은 경우에는 하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미립자, 소립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수류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거는 저기 앞에 붙는 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이지만 그렇지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립자, 예, 그 앞에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적설량 같은 경우에는 양과 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량과 란, 그 다음에 양과 난, 예,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고유어나 아니면은 저기 외래어일 때는 양과 난을 붙여주고, 한자일 때는 량과 란을 붙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적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자어기 때문에 적설량이라고 쓴 앞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보시면, 예, 그렇지만 이제 구름 같은 경우는 고유어기 때문에 구름 양 뒤에 거를 붙여주는 게 양을 붙여주는 게 맞고 뒤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붙임 5번 보시면 666 요거는 이제 다 끊어서 읽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다 적용한다. 66, 36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66 뒤에 게 맞고요. 예, 그렇지만 해설의 답안을 보시면 5, 60 예, 뭐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읽는다든지 5, 6도, 6, 6봉 이런 거는, 예, 그거는 이제 그냥 6, 6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기 산이 6개가 있고요. 뒤에 또 산이 숨겨져 있는 게 6개가 있을 때,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6, 6봉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총 1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산을 그런 거죠. 그런 저기 봉우리가 있는 산을, 예, 6, 6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산에 있는 봉우리를 66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거는 다 이제 하나로 읽혀지는 거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5, 60, 예, 5, 6도, 66봉 그렇게 써주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